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한 것과 많이 다르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저는 어제 이 스픽스 토론에서, 뭐, 부결되겠지만, 가결된다 해도 뭐, 놀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30에서 한 50명 정도는 이미 떠났어요.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회만 오면은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리고 당권을 탈취해버리겠다. 이게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들이 오늘 전체 다 부결의 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언제 튈지 모르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걸 과연 이 이른바 수박들이 언제 발톱을 드러내느냐 그것만 남았던 거기 때문에 표결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데 생각보다 좀 일찍 발톱을 드러냈다. 오늘 그냥 발톱을 드러내서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 너 당권 안 내놓으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싹 다 가결할 테니까. 그런 이제 이 표수로서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음, 오늘 뭐 여기서 뭐 좌우가 이렇게 좀 모였나 본데. 음, 자, 297명, 3명이 안 들어왔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인데, 이게 지금 무효표가 한 10표고 기권이 한 9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찬성 쪽은 한 10표가 넘어갔으니까 결국에는 한 30표 정도가 지금 이탈했다. 30표가 다 돌았으면 168표 아닙니까? 한 이제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이제 169명이니까 한 169의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가 138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표가 지금 사라진 거죠. 그게 찬성을 한 10표, 무효로 한 10표, 기권으로 한 10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30표 정도 이탈인데 이게 여기서 반대를 찍은 여기서 한 20명 정도는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번에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세력들이니까 한 50명 정도가 이탈 세력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떤 경우도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힘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뭐 다 뭐 파악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나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너무 과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부결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석연치 않았었는데 이렇게 차라리 빨리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 준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오히려 더 나아요. 이거 분명히 50명이 이탈해 있는데 오늘 만약에 169표를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완전 착각을 하는 거거든. 한 배를 타고 있구나. 이렇게 현실이 드러내 준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거고 잘못했으면은 그냥 뭣도 모르고 한 방에 죽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음번 체포영장 동의안이 올 때까지 시간을 지금 벌었고 냉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꼴을 보고도 이제 우리가 설득해서 민주당에도 설득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면 이건 도리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내용정한 현실은 다른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민주당에 이 비례대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비례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거고 50석 이상 정도가 지금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명은 어떤 배를 타고 있는 거냐? 윤석열과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로 바꾸는 그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이재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토론 때 이재명이 윤석열 정적이냐? 아니다. 정적도 아니고 라이벌도 아니다. 근데 윤석열과 함께하는 거대한 여야의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세력이 이재명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거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앞장서서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알아야지만 이게 대응이 가능한데 나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발언하는 그 인식을 보면 여기까지 인식이 못 미쳐요. 그 인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대응 전략도 다 틀린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죠. 범내각제 세력을 적으로 상정하면 그 인간들 만날 필요도 없었던 거거든. 서른이고 조홍천이고 이런 인간들 만나서 구걸하고 사정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이건 이미 다른 배를 타고 있는데 뭐하러 만납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 범내각제 반대하는 범국민들 지지를 끌고 왔어야 되는 거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지지를 끌고 왔어야 된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 이미 거의 한 180석이 확보됐어, 쟤네들은.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간애들 180석 이상을 확보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가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 문제지. 근데 국회 표단속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수박들 만나면서 그 서훈이 같은 인간한테 만나가지고 당권 내놔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자 이제 내일쯤 봐요. 이제 서훈이 나와가지고, 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패배한 거다, 당권 내놔라 막 이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다음 표결 나올 때까지, 다음 체포동의 나올 때까지 이제 당권을 뺏으려는 그 작업을 하겠죠. 그럼 당권 뺏으면 뭐 하느냐? 공천이 아니야. 공천 다음 문제고, 당권 뺏으면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논객들이 무조건 하는 말들이 있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그거 이미 끝났다. 내각제 그거 이미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들도 알면서 이재명을 속이는 간신배들 아닌가? 난 많이 헛갈려요. 난 박근혜 때도 그걸 봤기 때문에, 박근혜 때 이거는 탄핵이 가고 있는데 탄핵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다 떠들었어, 박근혜 주변에서. 헌재에서 가결로 가고 있는데 헌재에서 부결된다 떠들어대고. 나는 이제 와서 봤을 때는 박근혜 주변에서 탄핵 부결된다, 헌재 부결된다 다 스파이였어. 한 놈 한 놈 체크해보면 다 스파이였어. 이재명 주변에서 그런 말 떠든 놈들 나는 절반 정도는 스파이라고 봐요. 이재명이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 수박들하고는 표단속도 필요 없어요. 표단속도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 100석 가지고 거리로 나가요. 국회를 떠나라.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의 이 조작 날조 수사를 다 까고 법원도 까고, 내가 그 대신에 분명한 건 뭐냐? 본인 것만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무조건 필패고, 이거 포함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잡아놓은 보수인사 200명 중에서 이명박 박근혜 중에서 이명박이는 빼고 지금 윤석열에 줄 서 있으니까 박근혜 플러스 한 5명 정도 그 수사를 보아서 이거는 검찰 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거다, 조작 수사로. 이렇게 가면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세력의 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더 말하기도 싫어요. 내가 더 말해봐야 의미도 없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 그 국회 연설하는데 자꾸 미르재단, 박근혜 미르재단은 그건 뇌물이 맞고 내가 성남 FC에서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다. 이거 누가 간신배가 계속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 어제 서정욱 변호사하고 저하고 잠시 이제 이 제3자 뇌물죄 가지고 약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논쟁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변양균 판례로 정당한 재단에, 자 변양균이가 완전 직권남용을 했어요.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 아는 여자친구 신정아 재단에다가 기업들 전화 때려서 여기다가 좀 기부 좀 해, 돈 좀 줘 하고, 실제로 기업들도 좀 편의 좀 봐달라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뇌물죄 무죄 나왔어요. 왜? 부당한 청탁이 아니고, 경제관료가 기업들 편의 봐주는 거 부당한 청탁이 아니고, 그 재단이 부당한 데도 아니고 기업들은 늘 그런 문화재단에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뇌물로 볼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원래.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 K재단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랐지만 설사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 변양균 판례 때문에 그때 다 무죄 나온다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미국처럼 완전히 판례가 절대시되진 않지만은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가 있으면요, 검찰이 기소하면 안 돼.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면요, 대법원 전원회의체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검찰이 마구잡이로 막 구속 기소하고 이따로 들어온다, 이거 안 돼. 근데 바로 그걸로 구속 기소해버립니다, 박근혜를. 대법원 판례 깨버리고.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때부터 대법원 판례가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러면 사실 검찰이 그 변양균 판례를 깨고 구속영장을 하려면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대합의가 있어야 돼. 야, 이거 배당률 판례로 갔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말 엄밀한 수사와 영장도 이렇게 함부로 치면 안 되고 정말 이 많은 논의를 가지고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뭐 수사 똑바로 했습니까? 순식간에 위직 몇 개 받아가지고 그냥 대법 판례 엎어버리는 구속 기소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개인 통장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박근혜하고 사적으로 관계도 없는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을 뇌물로 뒤집어 씌운 놈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그게 대법 판례로 인정이 돼버렸다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자기가 촛불 때 하도 박근혜한테 악독한 말을 해서 그런지 박근혜는 뇌물 받아먹은 게 맞다 미르재단은. 나는 받아먹은 게 아니다.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거를 오늘까지도 이 말을 하고 다녀. 오늘까지도. 그 차이점이 뭐냐? 사적 재단이다 미르 K는. 근데 성남 FC는 공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다. 성남 FC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판결문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재단이든 글로 가는 거는 성격은 관계가 없어. 제3자 뇌물죄에서는 한마디로 조선일보에 돈이 들어가든 KBS에 돈이 들어가든 KBS는 공영방송이지 조선일보는 민영회사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청탁 가지고 돈 들어갔으면 그거 무조건 제3자 뇌물죄고 이제는 부정한 청탁이고 뭐고 관계없다. 심지어 청탁이 없어도 관계없다. 그냥 이재명이나 박근혜가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기업에다가 재단에다가 좋은 일 좀 해. 이렇게 가도 다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판례예요. 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안 사안이 있었어. 네이버하고 두산하고 차병원에 현안이 있었어요. 용도 변경에 관련된. 근데 박근혜는 없어. 기업이 박근혜한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얘기한 게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청탁한 기업이 없는데 눈빛으로 청탁했다고 사기친 거 아니야. 나는 이재명 쪽에서 박근혜 뇌물 맞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박근혜 쪽에서 나는 뇌물 아니고 이재명은 뇌물 맞다고 주장할 게 더 많아. 근거가. 박근혜 쪽은 청탁받은 게 없어. 근데 여긴 청탁은 받았단 말이야. 여기는.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이놈은 맞아요. 난 이게 정치야. 이게 정치도 아니지만 법리도 안 돼. 박근혜 대법 판례가 그냥 청탁이고 뭐고 그냥 집어넣었으면 뇌물죄라고 해놔 말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판례를 부셔야 되거든. 박근혜 판례를. 근데 박근혜는 뇌물 먹은 게 맞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냥 끝나는 거지. 본인은 그냥 죽는 거죠. 뭐. 누가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언합니까? 근데 어떤 놈이야? 현근택이야?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박근혜한테도 그대로 얘기하지만은 간신배들 둘러싸고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자기의. 난 끊임없이 이재명 주위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됩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박근혜는 뇌물 받은 거 맞습니다. 이런 놈들 다 간신배나 스파이로 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싹 다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리로 나와서 이재명 구하자 이전에 윤석열 끌어내리자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편이야. 내가 언제 이재명을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한 적 있어요? 난 지금도 이재명 다 발언 하나하나 보면 내가 돌아버려 완전히. 윤석열이는 무슨 이승만 정권 연결시키지 않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은 이념이 없는 자다. 그게 맞거든. 지들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좌우 없어 이런 애들은. 그 이재명 대표도 좌우를 없애고 싸워야 되는데 쟤들은 좌우를 넘나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좌우를 딱 갈라가지고 본인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사람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려. 대표적으로 나 같은 사람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승만 박정희를 까냐고.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데 왜 박근혜를 까냐고. 도는 사람이지 이거.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군을 쳐내겠다는 거야. 그 낡은 이념에 빠져가지고. 우리 독자들 중에 거의 지금 이제 우리 카페 보세요. 거의 한 90% 이상이 야 이재명 저놈 너도 당해봐라. 저놈 사라져야지만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게 다 올라왔어요.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해야 된다가 49%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치도 아니고 법리도 아니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를.